안녕하세요. 상가중개 실무강의 심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이제 업로딩을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촬영을 하려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잡고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이 바쁘다 보니까는, 도저히 촬영할 시간이 안 나서 지금 이번에 설 연휴를 맞이하여 제가 이제 연휴 내내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유튜브에서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저를 또 한 번씩 이렇게 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영상은 아시다시피 원테이크로 갑니다. 원테이크로 가고, 그리고 제가 전문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말 주변도 없을 뿐더러 말도 굉장히 느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막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댓글도 남기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영상을 편집을 따로 또 하지는 않아요. 따로 하지는 않고 제가 그냥 원테이크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바로 유튜브에 업로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투박할 수는 있는데 영상 품질 자체가 투박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강의 내용은 절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소리까지 아마 다 들어갈 거예요. 네, 이것도 다 편집이 되지 않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강의 내용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상가중개 실무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강의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본인한테 아마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올리는 이 강의 영상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들을 수도 없는 강의입니다. 제 말이 너무 느리면 속도 빠르기 2배 하는 거 있죠. 네, 그걸로 해가지고 들어주시고요. 자, 이게 영상을 제가 남기면서 최대한 30분,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해서 한 회씩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부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해주는 강의가 있는데 일단 알맹이만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영상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 2016년부터 이제 부동산 중개 일을 시작을 했고 상가 중개 외길 인생입니다. 상가 중개 외길 인생. 물론 업무를 하면서 아파트든 주택이든 전세, 매매, 임대 해봤죠. 뭐 손님이 문의가 오는데 하지는 않겠죠. 안 한다고 이렇게 거절하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정말 오리지널 상가중개, 정말 외길 인생, 어느 누구한테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가중개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가중개를 하면서 제가 2016년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는 지금 벌써 대통령을 제가 3번을 거쳐왔습니다. 그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중개시장이 아주 많이 힘들죠. 그죠? 아주 많이 힘든데 상가중개만으로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실무에서 처음 상가중개에 입문을 해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가중개 실무를 1년 이상 그리고 2년 이상 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나 뭐 어떻게 겉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 마음속에는 능구렁이 한 1000마리는 들어있다, 이묵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상가 중개만 해가지고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개 경기가 많이 주택 중개 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상가 시장이 괜찮다더라, 지금은
상가 경기가 그나마 주택보다는 거래가 있으니까 일을 배우려면 지금은 상가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가를 중개시장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중개시장에 뛰어든 사람 100명이라면은 그 중에서 1년 이상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올까 말까입니다. 한 명이 나올까 말까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앞으로 이 영상을 올리면서 왜 그런지, 그리고 이 한 명이 살아남을까 말까한 이 중개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그 살아남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위 1%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 귀한 정보 왜 알려주느냐? 이거 제가 100% 다 알려드려도 실행에 옮기실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실행에 옮기실 수 있는 분이 없고,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알고 계셔도 사실 하실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겁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뛰어들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셔야지만 살아남으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 소개하다가 지금 말이 또 이렇게 빠졌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뭐 편집을 안 하다 보니까는 계속 또 연결해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격증은 27회 공인중개사고, 그리고 가맹거래사까지 제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맹거래사라는 건 프랜차이즈 전문 국가 전문 자격증입니다. 프랜차이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상가 중개와 프랜차이즈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시너지가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 중개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원대하게 멀리 꿈을 꾸지 맙시다. 멀리 꿈을 꾸지 말고, 과연 실무에서 대통령 3번이 바뀔 동안 상가 중개만 한 사람이 있다. 얘네 심소장이라는 사람이네. 와, 얘는 어떻게 이 7년 동안이나 이 중개시장에서 버티면서 살아남았을까? 과연 얘가 생각하는 중개 기술과 중개 철학과 마인드는 어떤 것일까? 지금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깊게, 심도 깊게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안에 앞에 인트로가 끊겼네요. 그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중개시장 경기가 어떻습니까? 금리가 상승되고 해서 전세 거래든 매매 거래든 많이 지금 힘들죠. 거래 건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절벽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상가 중개시장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신규 창업이 많이 없었겠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니, 지금 부동산 중개 경기가 최악일 텐데 어떻습니까? 신부님 뭐 버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의 부동산 경기하고 개인의 중개사가 밥을 먹고 사는 경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의 상관관계는 있겠죠. 그죠? 당연히 거래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는 문이 오는 콜 횟수도 줄어들 거고요. 심리적인 체감하는 거는 물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밥 먹고 사는 데에는, 개인 중개사가 밥 먹고 사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 중개사가 밥 먹고 살려면은 한 달에 얼마 벌면 됩니까?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벌면 되죠? 한 달에서 500에서 1000만 원 벌면
밥 먹고 살죠. 1000만원 벌기 힘들면 500에서 뭐 한 300에서 500 벌어도 밥 먹고 살죠. 근데 그거 나라 부동산 중개 경기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개인의 중개사한테까지 영향이 미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 뜻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 영상 하나하나 찬찬히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아, 왜 그렇구나. 이 중개라는 게 현재 나라의 중개 시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관련이 없고 내가 잘하면 되는구나. 그 잘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첫 꼭지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는 상가 중개 전문가로서 전문 중개사로서 상가 얘기만 집중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택, 상가 이 두 가지를 두고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 주택을 구하는 손님하고 상가를 구하는 손님하고 고객의 소비 심리를 먼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심리적으로 고민하는 요인들, 그게 관여도라고 표현합니다. 전문적인 경제 용어로 고객 심리, 소비 심리의 관여도입니다. 관여도. 예를 들면은 껌을 한 통 샀을 때와 그리고 냉장고를 살 때 고객들이 이 소비를 할 때 내가 고려하는 그런 요인들을 소비 심리의 관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껌 살 때는 어떨까요? 편의점 가가지고 껌 살 때는 아주 쉽게 내가 보고서 고민을 내리고 결정 내리는데 30초 걸리나요? 바로 사죠. 냉장고 살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내가 사려고 하는 그 냉장고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격 비교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도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얼마 가격을 하는지 알아보고 할인은 얼마나 해주고 온라인에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또 찾아보고 해가지고 아주 고려할 사항들이 많죠.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우리 고객, 소비자의 심리가 어떤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택을 사려고 하는,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는 고객과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는 고객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부터 알고 있고 알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 주택, 우리 원룸 임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룸 임대. 원룸 임대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어떨까요? 내가 지금 방 구하기 전에 입주하는 시점을 한 달? 길면 2달일 거고요. 2달 전에 알아볼 거고, 2달도 아닐 거예요, 아마. 한 달. 정말 뭐 이게 크게 관여도가 없는 사람들은, 고려하는 게 작은 사람들은 일주일 전에도 알아봅니다. 방은 늘렸기 때문에, 빈 방은 늘려있기 때문에 하루 날 잡아서 부동산한테 전화해서 나가서 방 3개, 4개 보고 그 중에서 결정합니다. 여기 원룸을 구할 때 손님들의 관여도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월세 싸고 집 깨끗하고 뭐 교통 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네네. 그렇다면은 상가를 구하는 손님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상가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걸고 내가 장사를 할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단순히 입지, 장사 잘 될 것 같은 유동이 많이 흐르는 그 입지만 고려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돼지국밥집을 찾는 손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상가중개사랍시고 상권 분석, 입지 분석 해가지고 정말 좋은 자리 안내를 해주죠. 그분이 판단했을 때는, 그 손님이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유동 많이 흐르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제가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봤지만은 심지어 스님을 모시고 오는 손님도 있습니다. 스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터 한번 봐주세요. 스님한테 그 터를 봐달라고 요청하는 손님도 있고요. 방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아주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상가예요. 자, 우리 중개사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 중개사들은 생각합니다. 처음 실무에 뛰어들었을 때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당장 매물이 없고 손님이 없다 보니까는 내가 지금 매물이 약하구나. 그래서 매물을 많이 구해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매물이 10,000개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되는 거는 10,000개가 넘고, 근데 그 10,000개 중에서도 지금 현재 작년 올해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한 3,000~4,000 개 정도 돼요.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손님들이 문의가 왔을 때에는 그 10,000개가 되는 매물 중에서도 손님하고 매칭이 되는 매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개사들이 정말 오해하는 게 내가 지금 매물이 약하기 때문에, 매물 개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손님 응대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방법은 커뮤니티다. 여러 중개사들과 커뮤니티를 해서 공동 중개를 해서 연결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시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혼자서 매물을 접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내가 얼마를 뛰어야지만, 돌방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매물 접수를 하는데, 하루에 매물 접수 5개 이상 아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분은 굉장한 실력자예요. 기술이 없으신 분들은 하루에 매물 5개 이상 뽑기가 힘들고요. 따내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해가지고 내가 매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쌓았을 때, 예를 들면은 100개를 가지고 있다. 이 100개 중에서 손님 문의가 와요. 손님 문의가 와가지고 손님한테 물건을 보여줍니다. 물건을 보여주면은 손님이 그 본 안내 받은 매물을 계약할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됐다면은 그분은 그게 본인의 실력이 아니고 하늘이 도우고 조상이 도왔는 겁니다. 그건 절대 개인의 실력이 아닙니다. 상가 중개 실무를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혹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계약을 메이드 시키는 실력이 없다. 혹시 현장 나가가지고, 현장 나가서 현장에서 소장님이 손님 상대하는 이 말, 행동, 이걸 배울 수 있냐면서.
접근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기술이죠. 우리는 기술직이 아니에요. 기술직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하는 기술로서, 말하는 언변으로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다면 아무나 다 하죠. 그거는 단순한 기술일 뿐이지 절대 이 중개는 기술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다들 오해하시는 게 중개, 이 물건과 이 사람을 중간다리 역할하는 중개 일을 하면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개가 아니라 영업입니다. 영업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제가 정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자격증을 따고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이거를 깨기 위해서, 이 마인드를 깨기 위해서 제가 너무 힘들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1년이면 1년 그 기간 동안 본인들이 공부만 하지 않고 본인들의 앞으로의 내가 자격증 따고 나서의 플랜이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생각을 해보는 게 실무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생각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이분들은 그냥 환상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현실을 모르고 내가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 중개하는 사람들 다 돈 벌었다 하더라.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나 근면성실한데, 나 누구보다 더 성실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나도 될 거야. 절대 안 됩니다. 실무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 나올까 말까한 중개시장입니다. 자, 지금 여기 시간이 많이 길어져 가지고 1부에서 먼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1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상가 중개 전문 강의입니다. 상가 중개사로서 실무를 알려드리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인드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일을 뛰어들고 행동을 해야지만 1% 중개사가 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내용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가 될 겁니다. 아직도 자격증을 따고 상가중개 실무를 배운답시고 비싼 수백만원 하는 강의료를 내면서 가서 뭐 이론 배우고 있죠. 자산 전문 연교 근주 근린생활시설 얼마 몇 프로하고 공법 배우고 있고 이러고 있죠. 그거 왜 배우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마인드가 아직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실무에 나가가지고 손님을 상대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수백만 원 들어서 딸 배우고 다 외워서 석박사가 돼서 나와 보십시오. 석박사가 돼가지고 부동산 이론 관련 석박사가 오셔가지고 중개해보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 달에 계약 한 건 할 수 있는지. 계약 못합니다. 석박사가 오신들 계약 못합니다. 중개는 이론이 아니고 기술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인 사업자죠. 우리는, 그죠? 개인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소속에 돼 있든지 아니면은 개인 사업을 지금 창업을 하셨든지 개업을 하셨든지 간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소속돼 있어도 개인 프리랜서입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물건을 팔고 이 물건을 소비해 가는 손님들의 심리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하는데 라면을 팔고 패스트푸드를 팔고 한정식을 팔았을 때 패스트푸드를 사 먹는 손님하고 한정식을 사 먹는 손님하고의 고객의 심리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상가 중에 주택가 상가가 있습니다. 주거를 살려고 하는, 주거를 우리한테 중개를 의뢰하는 손님과 상가를 의뢰하는 손님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완전 다르다라는 거 알아야 되겠죠. 어떤 게 다르냐? 주거는 단순히 고려할 부분이 몇 개 없습니다. 물론 많다라고 얘기해서 끄집어내보면 많겠죠.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택배 받는 거 편리성이라든지 강아지 애견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들이 상가는 목숨 걸고 내 인생, 내 돈, 전 재산을 걸고 내 가족의 생계를 걸고 장사할 수 있는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단순히 상가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입지 분석해주고 상권 분석해주고 그 주변의 상권의 카드 매출 이런 거 아무짝에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음 강의부터 실제로 얘기가 들어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